자, 그러면 37강에서 이어지는 확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거 중학생 때는 뭐 다들 배우는 거죠. 자, 소위 주격 보어라고 하는 이 보어가 수반되는 문장의 형식인데, 자, 동사는 무조건 뭐를 갖는다? 주어를 갖는다. 그리고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고, 자동사는 그대로 목적어 없이 쓰는 거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쓴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동사만 오고 끝나는 형식을 우리 소위 문장의 5형식을 따라 얘기하면 1형식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런 걸 소위 완전 자동사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거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사인데 그냥 얘 혼자, 왜냐면 자동사는 그냥 자동사 혼자 쓰는 거잖아. 근데 얘 혼자 썼을 때 의미가 완전히 전달되지 않아서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필연적으로 보어를 수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어까지 수반을 해야 온전하게 의미가 전달된다는 의미예요. 알겠죠? 그럼 이 보어는 당연히 누구 친구예요? 혼자 쓰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동사가 와야 쓸 수 있는 건데, 이 보어는 동사를 부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주어를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동사를 부연 설명하는 건 누구라고요? 그거는 동사 친구인 부사예요. 부사.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어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주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명사를 통해서 명사를 설명할 수도 있고, 형용사를 통해서 명사의 상태를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어는 크게 두 개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저기에 뭐 올 수도 있는 거야? 형용사 역할로 바꿔주는, 동사의 역할을 형용사로 바꿔주는 분사도 올 수 있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리고 투부정사를 이제 여기다가 쓸 수도 있겠죠. 왜냐면 명사 역할을 하도록 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아니면 동명사도 올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준동사들도 역시 활용해서 보어 자리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 뒤에 나오는 이 주격 보어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어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어 자리, 그러니까 자동사인 거 확인하고 뒤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보면 되는데, 형용사면은 주어 친구인 거고 부사면 동사, 이 자동사 친구인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대명사, 보어 자리에는 이제 명사, 형용사,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각종의 이런 어구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소위 우리 문장의 이형식이라고 하는 이 문장의 형태를 배울 때는 거기에 어떤 자동사, 이거 싹 다 자동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쌤, 요거 그럼 다 자동사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니죠. keep은 자동사일 수도 있지만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grow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자동사, 자라다면 자동사인데 타동사로 쓰면 키우다잖아. 뭔가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농사꾼들에게 쓰면, 농부들한테 쓰면 재배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일부는 타동사랑 겸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자동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전반적으로 다 거의 그러니까 여기선 자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스탠드도 마찬가지. 자동사로 쓰면 서 있다지만 타동사로 쓰면 참다라는 뜻이 되죠. I can't stand it anymore. 난 그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이 상태를 나타내고, 변화를 나타내고, 인식을 나타내고, 감각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느낌이에요? 상태, 변화, 인식, 감각. 뭔가 동작이 아니죠. 뭔가 이렇게 액션이 아니라 뭔가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뭔가를 느끼고, 뭔가의 상태를 설명하고, 이런 느낌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보어를 가져오는 경우는 좀 뭔가 움직임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경우에 좀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히 remain, keep, stay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계속 어떤 상태가 쭉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순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remain은 계속 내가 어떤 상태를 keep, 둘이 함께 유지하는 느낌이고, stay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가만히 있어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 그게 stay야. 예를 들면 내가 그래서 에어컨을 켜놓고 그냥 집에 가버려. 그러면 에어컨은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데 켜있는 상태가 쭉 유지되지. 이러면 보통 stay를 쓰는 거야. 그리고 스탠드는 계속 이렇게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쭉 어떤 상태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stay는 좀 비슷한 뜻이겠죠? 그지? become은 말 그대로 come, 나한테 오는 거잖아. 어떠한 상태가 나한테 다가와서 뭐뭐가 되다. 그래서 be랑은 조금 달라요. be는 그냥 지금 순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become은 어떠한 계기를 통해, 어떤 시간의 흐름을 통해 변하면 become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grow는 언제 써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 잭과 콩나무처럼 뭔가 이렇게 쫙 커져야 돼. 알겠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쭉 커서, 그래서 너네 나이가 먹는 거 있지? 나이가 드는 거는 be old 하면 지금 내가 늙었다는 뜻인 거야. 근데 내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거잖아. 그럴 땐 grow old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grow는 이렇게 쭉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커져야 되는 겁니다. go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가는 게 go지.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너네 음식이 상하다가 go
bad라고 해야 돼. 왜냐면 go는 이게 가는 거니까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 흐르다. 그러니까 음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상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go예요. 그래서 여기서 go는 좀 뭔가 가다라는 느낌보다는 시간이 흐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get은 become이랑 좀 비슷하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를 얻게 되는 거잖아. 그런 상태가 그래서 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run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시간이 흐르다라는 의미에서 고랑은 되게 비슷한데 좀 이렇게 run이 이렇게 뛰는 거잖아. 계속 쏜살같이 쭉 뛰듯이 쭉 시간이 흐르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예를 들면 그 모래시계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다 닳잖아. 그런 느낌이 ru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뭔가 내가 지우개를 계속 써서 지우개가 다 닳아서 사라졌어. 그때는 go보다는 run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turn은 이렇게 도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고 이런 거. 갑자기 이렇게 헷가닥 바뀌는 거 있지? 그런 게 turn이에요. fall은 뭔가 우리 그래서 잘 때 fall asleep이라고 하잖아. 왜냐면 우리 잘 때 이렇게 누워서 자잖아. 내려가서 이렇게 누워서. 그러니까 fall을 쓰는 거고. 그리고 좀 어떤 느낌도 많이 있냐면 뭔가 이렇게 하강의 이미지가 강하지. 우리 하강의 이미지는 통상적으로 좀 어때요?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래서 병에 걸리거나 뭐 이런 느낌 있지? 그럴 때도 이렇게 fall을 많이 써요. 그래서 좀 안 좋은 부정적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해요.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fall asleep은 부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엎어져서 쓰러지듯이 자는 거니까. 그래서 그땐 fall asleep이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seem, appear 같은 경우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얘네 둘은 뭐뭐인 것처럼 보여요 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추측성의 멘트를 날릴 때 쓰는 거예요. 이거인 것 같은데 그래서 seem이랑 appear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라고 했을 때 뒤에 투부정사가 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prove는 이제 증명하는 거고. 자, look, sound 이거는 중딩 때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다. 그리고 뭐뭐처럼 들리다. 뭐뭐처럼 느껴지다. 뭐뭐처럼 맛이 나다. 뭐뭐처럼 냄새가 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테이스트도 특히 맛을 보다라는 타동사로도 쓰잖아. 스멜도 냄새를 맡다. 그지? 자동사로 쓰면 반드시 주어가 어떤 냄새고 주어가 어떤 맛이 나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주어가 맛을 보는 건지 맛이 나는 건지만 보면 되겠죠. 그지?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자동사니까 뒤에 보어의 명사나 형용사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게 형용사로 특히 왔을 때는 부사랑 구분할 때 명사 친구인지 동사 친구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 대표 문항 보겠습니다. 자, 배열하라네요. 자, 장기적인 가뭄이 계속되면서 라고 해서 콤마를 끊었는데 여기까지는 다 해석을 해줬어요. 영작을 해줬어요. prolong은 더 길게 이웃 앞에 가서 잇는다는 거야. 연장하다야.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가뭄이 persist 계속 되었었다라는 거죠. 한때 그 지역의 많은 저수지들이 자 저수지들이라고 돼 있네. 자 근데 말라버렸다잖아. 지가 혼자 말라버린 거지. 누군가를 말리고 댕긴 게 아니잖아. 그럼 얘는 자동사 버렸다는 이제 자동사로 인식하면 되고 마르다는 보어로 인식해서 오케이 이 형식 문형으로 구성하면 되겠네요. 그 지역의 많은 저수지래. 그러면 많은 저수지들이가 주어고 그 지역의는 그냥 수식하는 거죠. 많은 저수지들이 먼저 나와야겠죠. 영어는 many 자 저렇게 지우면서 푸세요. 이런 배열 영작은 reservoirs 프랑스어인데 저수지란 뜻이에요. 저장하는 공간 in the region 이 지역 내에서 그게 ran dry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좀 어떤 느낌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가뭄이 지속되는 이 시간 동안 쭉 해서 점점 말라갔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다 말라버렸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그들의 사랑이 prohibited 금지될 때 이거는 영작에 돼 있죠. 이건 버리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대.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거죠. 주어가 느끼는 거지. 스스로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면은 느낀데 뭐라고? 연결되어 있다고. 서로에게. 그러면 사람들은 people feel 하면 되죠. 그럼 이제 보어 나오면 되지. more emotionally 자, 귀찮다고 안 쓰지 말고 영작은 많이 써보면 써볼수록 유리해요.
꼭 같이 써보세요. emotional connected 라고 서로에게니까 to 쓰면 되죠. each other 하면 되겠네요. 뭐 여기 38강 기출대표문은 그렇게 안 어렵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우리말의 보어 부분을 그러니까 아까처럼 한글에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발라내봐. 그러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보어 순으로 배열을 하면 이렇게 보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명사, 형용사 그리고 이런 각종의 준동사들이다. 부사는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앞에 37강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감각동사는 보어로 like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중딩 때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중딩 때 이렇게 배우잖아. 감각동사, 형용사. 그러니까 얘가 보어인 거지. 아니면 감각동사하고 명사를 쓰고 싶어. 그러면 전치사 like 명사 이렇게 쓰라고 하잖아. 뭐뭐처럼 느끼다니까. 이거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like는 전치사죠. 예, 좋습니다. 뭐 여기는 이번에는 필기할 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냥 개념만 정리하면 되고. 자, 이것도 두 개만 보고 끝낼게요. The completion. completion은 완성, 완료 이런 뜻이죠. 완성. 그래서 뭐를 완성했나?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의 완성, 완료가 was timely.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37강에서도 얘기했죠. 제가 명사 플러스 ly는 형용사예요. timely라고 하면 시기적절한, 타이밍이 딱 맞는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선생님 이거 자동사니까 보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 와야죠. ly 붙으면 부사잖아요. 탈락. 이러면 안 돼. 명사에다 ly 붙으면 형용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끝낸 그 타이밍 자체가 딱 시기적절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타임리라서 맞아요. 그래서 meeting all the deadlines as planned. 왜냐면 자, 요거 콤마로 끊었지. 그리고 meeting 회의 아니야 여기. 뭐냐면 콤마가 내가 이래서 중요하다 했잖아. 여기서 의미 단위가 끊긴 거야. 콤마로 인해서 분절된 거야. 근데 어쨌든 여기서 동사는 이거지. 근데 접속사 있어 없어? 없지. 요거는 미팅은 딱 봐도 all the deadlines라고 정관사 더도 붙었으니까 이거 명사지. 그럼 목적어 역할 하는 거야. 미트에. 만나다, 충족시키다는 뜻이잖아.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시기적절하게 딱 알맞게 끝났다라는 거야. 우리가 모든 데드라인, 마감 기한을 계획한 대로 맞추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분사구문. 1번 문장 좋네요. 그죠? The diners seemed. 다이너는 저기 다이닝 우리 다이닝이라고 하잖아. 다이닝 식사. 그지? 그래서 식사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야. 그래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뭐뭐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뜻이죠. seem은 자동사에 무조건 보어 나와야 돼요. 자, astonish. 이거 그 유명한 감정 유발 타동사죠. 서양 애들은 감정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해하고 말한다라고 얘기했지. astonish는 놀라다가 아니라 깜짝 놀라게 하다야.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야. astonishing이라고 하면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놀래키고 당기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를 볼게요. 자, 감정 표현이 나오면 깜짝 놀라다라는 이런 감정 표현이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라고 배웠어요? 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배웠죠. To see the famous movie star sitting. 근데 요건 분사구가 앞에는 movie star 수명 갑자기 movie star 수식하고 있네. 그러면은 자, 딱 봐. 그러니까 너네 차은우를 아니면은 에스파 카리나를 보면 안 놀랄 자신 있어요? 그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어서 그거 보면 당연히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봐갖고 깜짝 놀란 거잖아. 그러면 astonishing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자기들 놀란 거잖아. astonished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 써야죠. 됐죠? 감정유발 타동사가 함께 시험 문제 나왔네요. 자, 감정유발 타동사.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자, 감정을 유발하도록 하는 타동사다. 그래서 ing면 감정 유발하는 거, ed면 감정을 느끼는 거. 그리고 분사구 수식이니까 자기들 옆에 테이블에 앉아 있는 유명한 영화 배우를 봐서 깜짝 놀란 것처럼 보였다. 됐죠? 그러니까 astonished예요.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37강처럼 여러분들 CT 선생님의 지도하에 열심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형용사 부사 빌드업하는 이유가 우리 조만간 그 뒤에 고등 서술형 문법의 끝판왕 드디어 비교 표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조만간. 그때 진짜 어려워지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기초는 확립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갈 사람은 다음 강의까지 들으시면 됩니다.